주말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경제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민간 고용 23만 5천 건 증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아직 강력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작년 12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그러면 이거 노동시장 앞에서 봤다시피 견고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제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록을 통해서 전했었던 연준의 의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긴축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동시에 달러는 약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하락으로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회복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근데 또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IMF 부총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고용시장의 지표들과 더불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처럼 매우 끈질긴 항목들을 본다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준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라. 즉 긴축을 유지하라고 조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자산시장에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재미난 정보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져가 봤었는데, 자, 아마존, 미국 시민들이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한 가지죠. 월마트와 더불어가지고 가장 많이 찾는 곳. 아마존 상황을 보면은 미국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미국 경제를 잘 반영한다라고 알려진 아마존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리해고 18,000명,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잡 하나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투잡을 뛰게 되는데요. 그것이 노동시장에 잡 두 개로 기입이 되면서 미국의 실제 노동시장과 데이터 간의 괴리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존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팬데믹 기간 중에 과잉 고용, 즉 팬데믹 기간 때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죠. 그래가지고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호황이 왔었는데 그때 사람들을 너무 많이 고용을 했다가 이제 소비가 침체되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소비가 침체되자 이제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미국 경제.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증시와 함께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16,848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252달러를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큰 폭의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었던 비트코인, 조만간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보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닥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앤드류라는 사람이 소식통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SEC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제네시스를 조사 중이다 라는 찌라시를 흘렸다라고 하고요. 한편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직원들을 감축하게 되면서 원래 26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145명밖에 남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안간힘을 써보고 있는 제네시스 트레이딩. 이런 상황 속에서 아케인 리서치는 이야기하기를 디지털 커런시 그룹발 위기가 나올 수가 있다. 대규모 강제 청산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파산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규모 강제 청산, 지금 벌써부터 역부가 굉장히 심각한 GBTC와 이더리움 트러스트에 상당한 포지션이 매각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일단 당장 망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GBTC랑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던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GBTC와 이더리움 트러스트 및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들고 있었던 알트코인들도 매각이 되게 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고문직을 맡았었던 전 미국의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의 관계를 이어왔었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고문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관계를 맺었다는 모든 것을 지금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일을 했다는 것을 삭제한 것은 물론이며 디지털 커런시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2월에 임직원 등등을 소개하는 About Us 페이지를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불길한 기움들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발 최악의 사태만큼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서 명성을 떨쳤었던 실버게이트, FTX와 함께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가가 40% 추가 폭락, 인력 감축, 그리고 메타로부터 사들였었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DM 같은 경우도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직원 중에 40%나 해당하는 200명을 또 잘랐다라고 하네요. 여기저기서 해고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어째서 미국 노동시장은 강력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인지. 자, 아무튼 실버 게이트 같은 경우 천천히 침몰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FTX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FTX와 연을 맺었었던 변호사가 이번에 샘 뱅크만의 뒤통수를 후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조건하에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미국 정부기관인 SEC와 파산 상태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바이낸스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US가 이번에 보이저 디지털의 자산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파산 상태인 주제에 알라메다 리서치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고객 자금을 횡령을 한 이 범죄자들이 남의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것인데요. SEC도 당연히 한패입니다. 바이낸스 US가 보이저 디지털 자산 인수를 하는데 의의를 제기를 했다. 거기다가 이 CNBC의 광대라고 볼 수 있는 짐 크레이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바이낸스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마치 의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개판이네요, 지금 상황이. 이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친암호화폐 도시 루가노에서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수백 곳의 상점들이 있어가지고 루가노의 시민들과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현금 없이 비트코인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아르헨티나 올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선 후보, 이름은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인데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서 친비트코인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일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통화들과 경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중앙은행이다. 정부가 법정 화폐를 포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과 세금으로 대중을 속이고 있다. 나는 중앙은행을 폐쇄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중앙은행 폐쇄를 밝히는 대통령이 나타났다.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에 꼭 당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져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제수업계, 미국의 ETF 전문 업체인 ETF 스토어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하기를 올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금 ETF가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전문 분석가 역시 동의한다라고 밝히면서 올해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금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게리 겐슬러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관련된 관할권이 CFTC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전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한편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일본 볼린저 밴드인데 굉장한 압착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한 압착은 2016년도 이래 처음이다 라고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로 튈까요? 아래로 튈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죠. 앞에서 나온 정보들만을 봤을 때는 아래로 빠질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연막 작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지표를 봤을 때 비트코인 BBWP 볼린저 밴드 with percentile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승 크로스 나왔을 때마다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유명 분석가는 아니지만 보통 분석가가
또 이런 식으로 프랙탈을 매겨봤는데 지금부터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 회로가 막 찰찰찰찰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미국 증시가 지금 또 문제죠.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배열 플래그를 그리고 있는 상황. 간당간당하게 견디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견뎌주고 있는데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가늠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르는 척했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떨어지는 척했다가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분할 매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이런 차트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되,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움직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조금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고래들의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조만간에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최근 10만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 이동 거래 건수가 611건을 기록을 했고요. 과거에는 가격 하락과 함께 고래들의 움직임이 급증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뉴스 BTC 매체에서는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 분석가인 마이클 맥클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유망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을 크게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비잔틴 제너럴 유명 분석가인데요. 지금 현재 이더리움 모습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1259달러짜리의 강력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밑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뚫지 못하면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혹시 또 누가 알겠습니까? 주말 동안에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그 다음으로 지저라 똥개 시바 토큰 3조 3,700억 개가 이동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의도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개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 개코인을 통해서 말이죠. 행위예술. 뭔 개소리야. 자, 그 다음에 리도 토큰 LD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세 추세선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리도 토큰의 가치가 2배 이상 껑충 뛸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상황을 지켜봤었다라고 합니다. 리도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의 10%를 떼어서 리도의 재정으로 옮기기 때문에 리도는 고유 토큰 LDO와 함께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 상승으로부터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리도 토큰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사가 나와가지고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광고하면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주말로 접어드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은 과연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지금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을 응원하는 또 어머니 회의 댄스를 이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니 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필립 퍼레이드에서 이 여성분들이 이 비트코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끼를 입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재밌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주뜻 있지 않습니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